네, 안녕하세요. 자, 연결해서 두 번째 시간 DY 그래프스 패키지로 인터랙티브 시계열 그래프 만들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표현한 인터랙티브 시계열 그래프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시계열 그래프란 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 시간이 흐르는 걸 열로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시계열 그래프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시간 축을 움직이면서 시간에 따라 데이터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하시면 여러분들이 시계열 그래프까지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시간이 흐르는 것까지 볼 수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우리 그래프 내년 예상치는 이 정도가 됩니다 라고 해서 시간이 흐르는 걸 다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데이터를 보여주실 때. 그래서 패키지만 깔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우 간단한 패키지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DYGRAPHS DYGRAPHS 패키지로 인터랙티브 그래프 시계열 그래프 만들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시계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패키지만 먼저 준비하시면 돼요. 앞에는 어떤 그래프였죠? 어떤 패키지였죠? 우리가 인터랙티브 막대 그래프를 만들 때 산점도 그릴 때 뭐였죠? ggplot. 뒤에는 시계열 그래프는 dygraphs 해서 dygrAphs 패키지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ygraphs 패키지 설치하시고 로드 하시면 돼요. 자, 설치하시고 로드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여기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패키지가 오류가 나거나 뭔가 어떠한 패키지가 연결할 수 없다, 붙인 패키지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 패키지를 깔아주시면 돼요. 대부분의 R은 여러분들이 저장소가, 패키지 저장소는 R 안에 있어요. 윈도우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R 안에 패키지라고 한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패키지가 다 깔려 있고, 그 외에 패키지를 깔기 위해서는 뭐 처음에 알려드렸던 사이트에 가셔도 R 그 패키지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다운받으셔도 좋고, 사람들이 그 공유해주는 압축 파일을 받아서 폴더로 풀어서 넣어주셔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GitHub를 잘 하신다면 GitHub 가서 그걸 나누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R은 패키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보조하는 패키지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알려주거든요. 오류가 아니에요.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알려주는 오류들을 깔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패키지 까는 방법을 몰라요. 실행하는 방법을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실행하고 설치해 주시고 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인터랙티브 그 시계열 그래프를 만드는 그래프는 ggplot2 패키지에 해당된 이코노믹스 데이터예요. 이코노믹스 데이터. 그래서 이코노믹스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코노믹스는 어떤 데이터냐면 실업자 수, 저축률 이런 것들이 미국 데이터예요. 미국 월별 경제 지표를 담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냐고 1967년도부터 2015년도에 미국 월별 경제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ggplot 패키지 안에 여러분들 분석을 위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시계열 그래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설치한 패키지는 뭐다? dygraphs 해서 dygraphs 패키지 깔아주시고 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일어나면 깔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뭐 하면 되겠어요? 데이터 불러오시면 되겠죠? 자, 이코노믹스 데이터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ggplot2 콜론 이코노믹스. 그래서 이코노믹스 데이터 한번 볼게요. 헤드 이코노믹스 데이터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헤드 이코노믹스 하니까 어떤 값이 나오죠? 팁을 6 곱하기 6 패키지래. 6 곱하기 6이래. 지금은 우리가 헤드 값으로 봤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어떠한 변수들이 있나요? 데이트, PC, pop, PSA, burnt, UEM, PMET, unemployee,
employed, unemployed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네까지 확인했고, 순서대로 이름이 따로 없고 사람 뭐 1, 2, 3, 4, 5, 6으로 돼 있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시계열 그래프를 만들려면 데이터가 어떤 순서로 가져야 되냐가 중요한 거죠. 자, 시간의 순서대로 가려면 지금 어떤 변수를 써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데이트 변수인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으로 만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의 흐름별 어떤 데이터를 보기 위하냐, 시간의 흐름을 따라 실업자 수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시계열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업자 수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어요. 시계열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서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큼 되냐라고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라는 걸 확인하려면 어떤 변수? 데이터 변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업자 수, unemployed라는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 시계열 그래프를 만들려면 데이터가 시간의 흐름이 속성을 가지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타입을 시간의 흐름을 속성으로 가지는 데이터 타입은 XTS 데이터 타입이에요. XTS. 근데 지금 XTS라고 적힌 게 여러분 혹시 보이나요? 뭐 데이트, DBL, int 타입, DBL 타입, DBL 타입, int 타입 있죠? 그 말고 XTS 타입 없잖아요. 그래서 XTS 타입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XTS 패키지는 따로 여러분들이 설치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래에 내장되어 있는 패키지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해주면 된다요? 로드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XTS 패키지 로드만 해주시면 돼요. 라이브러리 XTS, 이게 시간의 순서 속성을 지니는 XTS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하는 거기 위해서 이 패키지를 부른 겁니다. 자, echo라는 변수로 만들 거예요. XTS 시간의 순서 속성을 가지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XTS 패키지를 쓸 거고, economics 안에 unemployee 어떤 걸 기준으로 order by economics의 데이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XTS 데이터는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기 위한 데이터부터 먼저 쓰고, 그 뒤에 우리가 시간의 순서 속성을 가진 데이터를 뒤에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이제 order by에 있는 게 앞에 시계열 순서대로 67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뒤에는 뭐겠어요? 실업자 수인 거예요. 그래서 헤드 값으로 해서 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냐. 자, 헤드 값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 변수가 시간의 순서대로 있는 데이트, 두 번째 변수가 unemployed 실업자 수 순서대로 나왔네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echo라는 변수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제 시계열 그래프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순서와 값들이 나와 있잖아요. 시계열 그래프 만들어야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만 하면 된다? dy 그래프 echo, 우리가 만든 변수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dygraph echo만 넣어주시면 이렇게 시계열 그래프가 생성돼서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게, 여러분들 이 시계열 앞에 보이시는 이 뷰어창에 시계열 그래프가 보일 건데요. 선 위에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가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날짜와 실업자 수가 표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했다. 그러면 특정 기간만 확대할 수도 있어요. 이 기간에 실업자 수만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어렵지 않죠? 인터랙티브 시계열 그래프도 더 쉽습니다. 시계열로 변경해주는 과정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날짜 범위에 대한 선택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전체 그래프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이 날짜 그래프에 따라 더 우리가 날짜만 딱 시간을 맞춰 내가 이 정도 날짜만 보겠다고 해서 그 시간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게 DY Range Selector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짜 범위 선택 기능을 넣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DY 그래프, 에코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인터랙티브 시계열 그래프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거기다 파이프 연산자 써서 요 기능까지 넣어달라고 했어요. DY 대문자 R ANGE 대문자 S 셀렉터예요. ELECTOR. 그래서 DY Range Selector라고 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아 주시면 그래프 아래에 이런 추가된 그래프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날짜 범위 선택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버튼 움직여서 여기 버튼 보이시죠? 특정 날짜만 선택할 수도 있고 범위를 정한 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시면 시간에 따라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우 도움되는 기능일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여기다가 인터랙티브 시계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값을 하나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동시에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 XTX 에코 값에서 저축률과 실업자 수를 저축률이 높아질 때 실업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값을 보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계열 값으로 각각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unemployee 변수, 실업자 수인 unemployee, 실업자 수와 다른 변수 뭐라고요? 저축률, PS, AVE, RT. 이 변수들을 각각 XTS 타입으로 변환해 줘야 돼요. 각각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 지금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unemployee 변수 있죠? 실업자 수 원래 1000명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이 실업자 수가. 그런데 비교해서 보기 쉽도록 왜냐하면 X축과 Y축 값들이 너무 차이 나면 이게 비교하기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저축률 값을 대충 보고 그거와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수치를. 그래서 1000으로 나눠서 100만 명 단위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걸 도대체 어디서 나누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저축률을 에코 A로 해서 우리가 만들게요. 에코 A로 해서 저축률 만들 건데 XTS를 통해서 시계열 타입으로 만들겠다 데이터를. 그래서 어떤 거 Economics PSAVERT 변수를 order by 어떤 걸 기준으로 Economics 데이터 날짜 기준이죠. 두 번째 실업자 수도 따로 만들어 줍니다. 에코 B로 만들 거고요. 에코 언더바 B XTS 썼고요. Economics Unemployee 실업자 수긴 한데 변수긴 한데 아까 우리가 뭘 했죠? PSAVERT 이 값과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얘네들이 10, 12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축률이.
그래서 그걸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뭐 2, 3, 5 이렇게 나와야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1000으로 나눠준 거고 우리는 단위는 100만 명 단위로 수정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읽기 위해서 100만 명 단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1000을 여기서 나눠주는 겁니다. 값을 아예. 그리고 order by는 economics 데이터 기준으로. 자, 이 값을 합칩니다. 따로따로 만드는 값을 합치는 거 기억하시나요? echo 2로 만들 거고 c bind 통해서 echo a, echo b, 언더바 b를 c bind를 이용해서 가로로 결합할 거예요. 데이터 결합하는 거 기억나시죠? 데이터 가로로 결합할 때 어떤 거 쓰냐? c bind를 통해서 결합하고 변수명도 알아보기 쉽도록 바꿀래요. your name echo to cps avert unemployee 로 바꿀 겁니다. 자, 혹시 똑똑하신 분들은 기억날 수 있어요. 왜 콜네임, 열네임으로 바꾸지? 라고. 더 쉬운 거 있잖아요. rename. 이름 바꾸는 거 있었잖아요. 왜 안 되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변수 속성 때문이에요. 변수 속성이 우리가 뭘로 바꿨죠? XTS로 변수 속성 시계열 그래프를 위한 시계열 값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변수 값들의 속성은 뭐냐? 원래 뭐 int 값이었을 수도 있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XTS 타입이기 때문에 리네임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일 때는 리네임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콜네임즈를 통해서 변수명을 수정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에 따라 쓸 수 있는 함수가 다르구나 라고 알게 된 장이 될 겁니다. 중요해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뭘 쓸 수 없다고요? XTS 타입은 뭘 쓸 수 없다고요? 자, 기억 잘 해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명 수정하는 함수를 다른 걸 썼어요. 그리고 헤드를 통해서 어떤 값으로 나왔는지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열 가로로 해서 합쳐졌어요. 자, 데이터 준비됐습니다. echo2라는 데이터로 준비가 됐고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 만드는 부분 dy 그래프 echo2 거기다가 뭐 썼죠? dy range selector 통해서 연수 이용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 실행하시면 부여창에 저축률과 실업 PSVRT 저축률 그리고 실업률 초록색, 보라색 동시에 표시되죠. 그래서 동시에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합쳐서 하시면 됩니다. 자, 둘째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인터랙티브 그래프에 대한 사용법을 알아봤고요. 인터랙티브 그래프는 진짜 여러분들이 데이터 만드는 거 멋지게 만들 수 있는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데이터를 파워포인트로 표현하기도 힘들 뿐더러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표현도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그래프를 하나 표현해서 우리가 2010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12년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움직이면서 시계열 그래프로 보여준다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주장의 근거들을. 그래서 간단하지만 강력한 툴인 DI 그래프 그리고 인터랙티브 그래프의 툴인 플로티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어디에 써볼 건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저와 같이 한번 실행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실행해 보고 문제되는 장면이 있다면 같이 해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고생하셨고요.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인터랙티브 그래프까지 완성시켰고 조금 더 추가할 부분은 이
이제부터 나올 데이터 구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제일 마지막 주차나 14주차에 배우게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배워둬야 한 번만 그 개념을 알아두고 뒤에 나중에 제대로 배우시면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R 데이터 구조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 아파서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잡고 갈 때도 있고 뒤에 와서 잡을 때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한번 잡기로 중간에 한번 이야기 한번 드리고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해보지 보기만 하지 마시고 꼭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R 데이터 구조는 기본적으로 더 많은 구조는 있지만 6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벡터, 요인, 행렬, 배열,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로 나누게 되는데 각각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실행시켜 볼게요. 그래서 벡터부터 실행시켜 볼게요. 벡터 VGTO. 자, 벡터고요. 벡터는 제가 V로 가칭하겠습니다. V1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형태죠. 콤바인 1, 2, 3. 그리고 V2는 콤바인 VG, LO, R. 좀 좋아요. 자, 이렇게 완성시켰습니다. 이게 V1이고요. 이거 제가 대문자로 안 바꿨네요. V1은 대문자고 V2는 대문자로 못했네요. V2 대문자 안 됐지만 실행시켜 볼게요. 1, 2, 3과 H, Hello, R이 나옵니다. 벡터는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끼리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끼리 1, 2, 3이면 1, 2, 3, Hello, R이면 Hello, R. 그래서 숫자형은 숫자형, 문자형, 문자형, 논리형, 논리형끼리. 그래서 지금의 V1은 이 벡터 1은 1, 2, 3 숫자형끼리 묶인 벡터고요. 이 Hello, R은 문자형끼리 묶인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벡터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도움되는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로 팩터 CTO.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팩터라고 나와 있는 값도 보셨을 거고. 자, F1 만들어 볼게요. F1은 combine A,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F1 A, B, C가 나오고요. F2는 미안합니다. 꺼야 되겠다. F2는 우리가 팩터 1에 팩터 F1로 해볼게요. 잘못 적었네. C T O R F1.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F2를 해볼게요. 요인형,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2, 3은 아까 숫자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범주형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1, 2, 3은 숫자였잖아요. 근데 요인형, 팩터는 범주형 데이터예요. 범주형 데이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주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카테고리 문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ABC로 구성된 벡터를 만드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범주형 문자를 먼저 입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ABC로 구성된 팩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레벨을 보시면은 A, B, C 단계가 있는데 A, B, C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세 단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팩터는 요인형인데 이렇게 범주형으로 만들어 본 예제를 가지고 이렇게 범주가 있구나. A 범주, B 범주, C 범주. 쉽게 생각해 보시면 A 집단, B 집단, C 집단 있구나.
근데 이런 순서로 만들어야 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행렬형입니다. 행렬은 익숙하시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많이 만들어 봐서 매트릭스 만드는 식을 한번 여러분들과 바로 진행해 볼게요. 매트릭스는 1에서 12까지 값이 나올 거고 열 값은 세 줄이다. 자, 그런 상태에서 M1을 쳐볼까요? 바로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M2도 한번 더 해볼까요? M2 매트릭스 1에서 12 엔로우 2로 났네요. 엔로우는 3 바이로 3 true TR UE true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M2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뭐가 다르죠? 자, 첫 번째 코드를 보시면은 매트릭스 1에서 12 그리고 n로우 3은 위에서 1부터 12까지 숫자를 수가 3개인 행렬로 만들어라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는 바이로우가 추가됐잖아요. true 행 기준으로 숫자로 나열해라. 행 기준으로 숫자를 나열해라거든요. 기존에는 행 기준이 아니라 열 기준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행렬과 비교해 보시면 요게 다르구나 라고 바로 이해 되실 겁니다. 요게 매트릭스 구조, 행렬 구조예요. 행렬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2차원으로. 자, 그 다음에 array, 배열이에요. 배열. array. 자, array이고, 이 array 구조는 그 2차원 데이터 구조인 행렬에다가 2차원 이상의 데이터 구조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array 1은 array 값 1에서 12 값으로 넣는데, 이번에 combine 2, 3, 2가 들어간다. 자, 이 상태에서 A1 실행시켜 볼게요. 어때요? (1에서 12가) 들어가 있고 컴바인 2, 3, 2가 있다. 그럼 1에서부터 12 숫자를 2 곱하기 3 행렬로 2층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2 곱하기 3 행렬로 1층, 2층을 만들어야 돼요. 2 곱하기 3 행렬로 2층을 만들어라. 요 문제. 여기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array 구조는 데이터 구조 2차원 행렬로 데이터 구조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데이터 구조가 좀 더 나눠져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 프레임이 나옵니다.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데이터 프레임부터 한번 연습해 볼게요. D1은 여러분들 많이 만들어 봤죠? 콤바인 C1, 2, 3. D2는 콤바인 A, B, 대문자가 안 들어갔네. C, 대문자가 안 들어갔어. 자, 이 상태에서 D1과 D2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데이터 프레임 D3를 만들어 봅시다. D3는 데이터 프레임, 여러분들 많이 만들었죠?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D1과 D2를 가졌다. D3를 봅시다. 자, 이렇게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유형과 상관없이 2차원 형태의 구조를 생성하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가장 많이 사용돼요. 데이터 유형이나 구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형 D1과 문자형 D2 다 결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구조,
데이터 유형과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실제적인 데이터와 제일 가깝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스트는 사실 뭐 어떻게 말하면 끝판왕이죠. 끝판왕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한번 예시가 있으니까 리스트 값 한번 만들어 볼게요. L1 값을 만드는데 리스트 값으로 만들고요. V1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걸로 V1 F2 팩터 요인값이 있었을 건데 소문자 F로 들어갔나? 대문자 F2 맞네요. F2 그 다음에 M2 맞나요? M2 그 다음에 A1 맞네요. 그 다음에 D3 데이터 프레임까지 들어갔어요. 아까 우리가 만든 거 다 들어갔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D3는 소문자네요. 자, 이 상태에서 array를 1을 실행시켜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L1 실행시킨 것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1, 2, 3 벡터, 행렬, 배열, 데이터 프레임 모든 구조를 묶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리스트 함수를 통해서 L1 생성한 후에 출력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리스트는 다 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구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계속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